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사의 의무보험 부회장 수근호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중에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주로 실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 민원 고충 센터에서 실사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면 최대한 빨리 회원님하고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제 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이사 임원진 15분이 함께 하셔가지고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조사가 나오면 세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현지 확인, 현지 조사, 그 다음에 비대면 서면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현지 확인인데 현지 조사라고 착각을 하시고 막 다급하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지 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거부를 하게 되면 1년간 영업정지를 주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흔히 실제 조사를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사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현지 조사고 현지 확인은 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공문에 보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협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단, 심평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또 보건소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요. 조금 구분해야 될 게 공단은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적대적 관계죠. 그러나 그 돈을 지불해 주고 저희는 그걸 지불해 달라고 또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심평원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공단도 되고 저희도 그 돈을 지불하는 공단하고 저희는 또 그거를 돈을 지불받는 그것을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두 사람 다 고객이라고 본다면 현지 확인은 상대편에서 저를 조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원분들이 이게 이제 현지 확인을 거부를 하면 그리고 이제 공문도 아까 그렇게 보험공단으로 나오고요. 현지 조사 좀 이따 이제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도장이 찍혀 있죠. 그래서 현지 확인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공식성상에서 이렇게 받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게 대부분 조금 혐의를 갖고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좀 쓰기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냥 제반적인 거, 전체적인 걸 보겠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는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그때는 다 당황하고 또는 여기 선에서 막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거기서 막을 수가 없고 만약에 5건 이상이 되거나 뭐 4건 이상 뭐 그렇게 되거나 거짓 청구 사항이 또는 실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뢰를 합니다. 또 만약에 그 선에서 그냥 단순 한 수만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 기간이 포함돼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의뢰를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나온 건데 나중에 보면 그 기간은 빼주고 하겠다라는 식인데 결론은 그때는 인정하셨더군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현지 확인은 상황 보셔서 회원분들이 대부분 저희는 2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연수강좌 내용을 공부를 잘 하셔서 대비를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현지 확인을 받고 또 요즘은 그래도 잘 또 상황이 되면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은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비대면 서면 조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게 되면서요. 이것도 실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간도 더 길고 2주 이상 기본이 2주로 잡고 그다음에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면만 보내서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 보내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또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들
상황도 어렵고 한데 이런 조사를 왜 이렇게 그 재택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아주 편하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명서도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똑같이 현지 이것도 서면 조사도 실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 명령서가 날라오게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한 4명에서 5명이 이제 공단 직원도 있고 심평원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서는 이제 대부분 그 심평원 직원들이 아주 잘하는데요. 심평원 직원이 이제 우리가 또 보면 그 물어볼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잘 처리를 해줘요. 우리가 그 실제 고객이 저희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실사가 나오면 아주 그 잘 고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사 명령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되면 이제 실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계속 허위 청구, 부당 청구 회장님이랑 그 박복환 변호사님도 얘기했는데요. 그 허위 청구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부당 청구는 이제 우리가 그 차고 청구라고도 하고 이거 하죠. 근데 허위 청구는 뭐 사중 처벌이 돼서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까지 따라오고 사기죄, 형사법까지 그리고 또 병원 개설도 하기가 어렵고 해서 4가지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가지 미진료 청구와 비급여 이중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의외로 그 미진료 청구가 저는 내과니까요. 만약에 제가 뭐 대장 내시경을 안 한 분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그게 미진료 청구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만 그 미진료 청구라고 허위 청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좀 이따 예시를 들어보겠지만 미진료 청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진료 청구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고 질문들도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7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사기죄로 고발까지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아침에 그 하신 내용 중에 한 건만 있어도 그 자격정지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750만 원이 기준이 아니고 그 또 한두 건인데도 그 고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표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한목적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따져서 그 소송으로 해야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위 청구 금액이 750이 안 넘었다고 해도 그 일단은 그 형사 고발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750이 넘어가면 바로 자동적으로 고발이 되고 거기서는 면허 정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화로 아까 제가 15분 20분 동안 얘기한다라는 게 안정시켜 드리는 거하고 이거 2가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 청구는 그 잘못 청구한 경우 뭐 주사제를 비싼 걸 쓰고 있다가 싼 걸로 바뀌었는데 간호사가 안 알려줘서 비싼 걸로 계속 청구한 경우 이거는 차고 청구인데요. 이것도 회원분이 잘 모르면 그 허위 청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우리가 그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앰플을 그 반밖에 안 썼는데 다른 환자한테 낸 걸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허위 청구 사항이 되죠. 미진료 청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위 청구로 의외로 많이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 회원분들은 그 이걸 거꾸로 허위 청구인데 거기에 그 부당 청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니까 허위 청구도 일단은 부당 청구로 해서 그 금액은 받아가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회원분들 중에 허위 청구인데 부당 청구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하시려고 하셨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거는 허위 청구 사항이고 그 부당 청구가 아닙니다. 해서 이런 용어 그 해석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는 다음에 또 이제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경기도 의사에서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를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연수강좌 했을 때는 이걸 나눠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피조사의 권리가 있죠. 현지조사 1주 전에 사전 통보 의무가 있고요. 조사 내용이나 조사 범위를 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범위의 행정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반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회원분들한테 그 회원분들 중에서 좀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바뀌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우리가 현지조사 1주 전 사전 통보 의무도 저희가 초창기에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보 기간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러면서 그 직업군 중에서 그 비리가 0.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직업군인데 1주 전 사전 통보를 하고 나오는 게 1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만 이렇게 통보를 해줘도 회원분들이 우수 회원으로 그 실사를 잘 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 1주 전에 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회원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바뀌는 게 확실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사 내용이나 조사 범위도 고지를 안 하고 와서 또 좀 약간 기만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와서 진짜 본격적인 건 나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범위를 고지하는 거나 최소 범위의 행정조사 전체를 다 나와서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이 이런 걸 따져주시고 하면 일선에서 그렇게 그 일하는 분들이 그걸 전달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면 그 전국적으로 실사가 좀 전체적으로 유해졌다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보건복지부 사무관 6명, 7명이 이 실사를 담당하고 전국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 경기도 회원분들이 특히 이제 저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그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녹취나 뭐 이런 걸로 뭐 협박이나 그런 거는 잘못하면 또 법적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서인지 굉장히 유해진 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그 유해지기는 뭐 해가지고 그 녹취하는 걸 또 그래서 규정에다가 넣었죠. 녹취를 하게 되면 검사 방해 행위로 보고 1년간 영업정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거부행위로 보겠다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는 좀 위반 사항입니다. 그 당사자 간의 녹취는 뭐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녹취는 하되 그 말은 하지 말라.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많이 유해지고 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이제 뭐 피조사 권리를 숙지하고 충분히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현지조사가 나오면 직원들 입단속인데요. 원장님께 물어보시고 저는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 실사 나온 회원분들한테 직원분들이 이거 한 30번씩 입으로 되뇌이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뭐 그 증기흡입치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 증기흡입치료를 하시는데 그 환자 중에 바빠서 안 하고 간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안 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직원이 네 하고 대답해서 허위 청구입니다. 예, 미진료 청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도 차고 청구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말이 허위 청구, 그게 금액 엄청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고 청구다 주장을 하라는 게 그냥 그 사람들 논리로는 허위 청구지만 저희는 이제 차고 청구로 주장을 해야 되고 계속 뭐 이거는 미진료 청구니까 뭐 허위 청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진료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뭐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제 현지 조사 기간 3일이거든요. 근데 첫날은 자료만 가져가고 마지막 날은 사인만 받아갑니다. 뭐 3일째 검사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거의요. 근데 이틀째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날 진료를 최소한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오시면은 회피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좀 바쁘다, 내가 바빠서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막 그 난처한 질문을 좀 피해 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 피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진료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아직 한 번 안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나오게 되면 대장내시경 환자들도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미루겠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진료를 하셔야 그 대응이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 이제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쓰라고 하는데요. 또는 본대로 처분하라 뭐 하고 하는데, 또 이게 요즘은 좀 이렇게 변천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행정소송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거 행정소송을 꼭 말을 넣어야 되냐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사전처분이 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냥 행정소송 없이 그냥 끝납니다. 꼭 여기서 행정소송으로 가름하겠다고 해서 사전처분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꼭 행정소송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근데 이거를 사인을 이런 거 없이 사인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사인하신 선생님들은 하루만 지나면 바로 연락 옵니다. 나 할 얘기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만 딱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전 정산팀이 6개월 뒤에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이제 알아봐서 하려고 대처를 하려고 또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인해놨던 것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도 거의 99%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지를 남겨놓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 2년 지나니까 그렇게 쓸 거면은 사인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갖고 한 몇 개월간은 사인을 안 하고 그냥 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는 또 날인 거부라고 쓰고 사인하십시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저희 추측인데요. 왜냐면 상기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데 왜 조사를 멈췄느냐라고 감사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사인을 안 받았는데, 사인을 안 받으면 그러면 뭘 한 건지, 누가 뭐 인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게 되니까 요즘은 날인 거부라고 쓰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선생님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길래 당연히 사인을 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인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보니까는 거기 조사 나온 분 중에 누가 그냥 날인 거부라고 쓰고 사인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분이 불쌍하게 봐서 그렇게 했는지 뭐 좀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인을 안 해야, 이게 요즘은 저희 회원분들 99%가 사인을 안 하셔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현지조사 보면은 이제 업무 절차가 보면 부당인구 청구를 인지하는 거는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심평원, 공단,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조사를 하고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사전처분이 나오고요. 본처분이 또 한 4개월, 6개월 걸리니까 거의 1년에서 2년 후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마음 먹고 막 고민하시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좀 먹으셔도, 그 다음에 사인만 안 해놓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보시면 2013년에서 15년 수학과 선생님인데요. 아까 아침에 좀 얘기됐던 건이긴 합니다. 비급여 이중 청구인데요. 예방접종 하면서 그거 한 거죠. 예방접종 하면서 진료한 사실을 청구를 했는데, 본인 부담금을 안 받은 건 있었지만 실제 아이들 예방접종 하면서 이유식도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청구를 한 거였는데, 금액을 안 받은 거는 의료법 위반이고요. 이거는 부당청구나 그런 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여부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 비급여 이중 청구라고 해서 허위 청구 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그 아까 같이 형사처벌까지 이제 그 사기 그 고발까지 들어간 형태죠.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그 환자한테 다 그 보호자들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형사고발은 안 했던 게 실제 진료는 있었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대비를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냥 혼자만 그 고민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하고 꼭 그 민원을 넣으셔서 그리고 뭐 저희 회원분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지만 저희 임원들 사이에서도 이것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이거는 근데도 나중에 회원 민원 그 저희가 그 의무보험위원회 때 와서 실제 대화를 나눠보면 다 사정들이 있고 합당한 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나중에 해결책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저희 임원들끼리도 서로 이분이 이게 오해를 했었고 했던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면 그 저희 회원분들이 진짜 그 파렴치하지 않고 다 의견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저희와 상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서류는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진료기록부,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이런 건데요. 요즘 저희 그 경기도 회원분들이 그 나오는 게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인데요. 이게 청구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국세청이나 그 신고한 거 있죠. 재료대나 또는 심평원에 그렇게 신고한 거를 그게 아까 같이 안 맞으면서 또는 그 주사가 비싼 걸 쓰다 싼 걸로 넘어갈 때 이런 걸로 안 맞았다고 해서 나와요. 근데 실제 이제 그건 아니고 다른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비급여 이중 청구나 이런 걸로 나중에 그 문제가 되는 건 하는데 이걸로 그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그래서 주사제 그 새로 쓸 때는 그 바뀔 때는 간호사들한테 그쪽 새로 들어온 주사제에다가 막 포스트잇을 한 장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앞뒤 옆 해서 세네 군데 이거 쓸 때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 이런 식으로 해놔야 이런 걸로 인한 실사가 근데 그걸로 실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주는데요. 아침에도 얘기해 드렸죠. 이제 우리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그 의료법 그 사기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청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비급여 치료 후 청구, 그다음에 미진료 청구.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허위 청구, 거짓 청구죠. 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급여 이중 청구가 제가 설명하고 나면요. 이걸 설명하고 나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회원분은 독감 맞힐 때 고혈압약을 안 줬다고 하셔가지고 이거에 비급여 이중 청구를 좀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비급여 이중 청구의 아주 대표적인 예는 성형외과나 아까 아침에 점 빼고 나서 항생제를 급여로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급여 이중 청구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접종 후에 그 몸살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요. 그래서 1차 맞고 2차 때 타이레놀을 예방 목적으로 주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방이나 그 미용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거는 보험 급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한 비급여 이중 청구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 예방 접종을 하면서 그 소아 아이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을 받고 그거 접종하고 상관없는 질문이었다 그러면은 청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진단서를 끊을 때도 정형외과에서 그냥 단순 진단서로 어디 뼈 골절 이렇게만 써주는 건
그것만 비급여 진단서 비용만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관절의 뭐 가동 범위를 검사를 하고 그러고 써줬다 그러면은 진찰 사실이 있으니까 청구를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되긴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또 영양제 투여 시에 우리가 진찰료, 내가 진찰이 있었다.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영양제를 비급여로 투여할 때도 진찰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청구는 할 수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할인행위 그거에 대해서 그 의료법 위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비급여 이중 청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문이 이제 이렇게 또 나왔던 게, 그러면 갑상선 초음파만 비급여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감기약을 받아가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는 청구를 해도 됩니다. 감기약을요. 근데 실사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비급여로 해서 그 안에 진찰료가 비급여로 녹아 있으니까 감기를 처방했을 때는 급여를 처방을 하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위 청구입니다 라고, 비급여 이중 청구니까 허위 청구거든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시에 변비약 처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가 좀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그 많이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뭐냐면, 환자가 변비가 있어서 마그밀이라는 약을 받아가면서 비만 치료제를 받아가면 약국에서 이 변비약은 급여니까 자기가 조제료 청구를 하니까요, 비만 치료 시 조제료 청구를 안 하거나 싸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자기가 금액이 더 싸지거든요. 몇천 원이 아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비약이나, 근데 실제 변비약이 아니고 감기약이나 위장약을 2, 3일치씩 계속 받아가던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비급여 이중 청구라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다 얘기를 해서 그 조제료를 다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 모르는 데서 이런 식으로 비급여 이중 청구가 그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진료 청구인데, 이게 이제 저희 실사 나왔던 선생님이 꿋꿋하게 잘 하시다가 너무 잘 하시니까요, 담담하게 잘 하시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여기 간호사분들 그 가족들 처방 좀 많이 나갔던데 전부 병원에 와서 진료 받겠죠 해서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멘탈이 흔들리셔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막 사항을 인정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면서 뭐냐면 그 아침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수가 많냐 적냐, 또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 판사 앞에서 인간적 도리로 이런 상황은 설명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자기 그 아들을 진찰을 하고 데리고 와서 병원 와서 처방 좀 받아서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이런 게 우리가 뭐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때 정답은 뭐냐면 와서 진료 받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수진자 조회를 하겠다 뭐겠다 해도 계속 같은 소리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인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와서 진료 받습니다 하고 계속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진료 와서 받고, 뭐 그분들 예전 기억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 환자 외박 외출 시 이제 청구권이나 물리치료 뭐 아까 같이 뭐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이게 증기 흡입 치료 시 이제 안 하고 간 경우고요. 검사 결과 전화 상담 후 청구인데요. 이게 이제 그 청구하면 안 되죠. 미진료잖아요. 그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 두 가지 상황이, 예전에 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또 비대면 진료인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그 우리가 뭐냐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서, 그다음에 환자 그 요즘 비대면 진료는 또 환자가
그 진료를 해야 돼, 뭐더라, 그 저한테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거를 루틴으로 그냥 검사 나오는 환자들 결혼을 내가 다 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그런 기준에 안 맞게 되면은 그것도 그 미진료 청구, 허위 청구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법적으로 잘 지켜서 하는 건지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전화로 나는 상담을 해가지고 그 청구를 다 하겠다라고 그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는 정말 그 아까 그런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 환자였고 또는 당뇨 환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실사 나오는 것 중에 보면 건강검진 당일 초음파하고 건강검진 당일 그 고지혈증 검사 이렇게 추가했던 경우인데 그 당뇨 고혈압 환자 뭐 지병이 있었던 분들은 싹 빼고요. 병원에 처음 내원했거나 아니면 2년마다 검진만 딱딱 오러 오는 환자들만 골라서 명단을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딱 보면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결론은 그 검진 당일에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그 하는 김에 이렇게 한다 환자분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따로 그 설명을 하고 오늘 것만 하고 다시 하시던지 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또 검사 결과 후에 다음날 추가하는 경우 있죠. B형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환자를 만약에 추가를 할 때는 거기에 진찰료를 안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약 쪼개기 청구는 그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2달값 약값 줄 테니까 뭐 진찰료가 싸니까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 내고 그 다음 달로 잡았겠죠. 그러면 다음 달 같은 시간대에 잡히겠죠. 시간이 그걸로 알아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심평원이나 그 보건복지부나 공단은 그 시간까지도 다 자르는데요. 그래서 또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걸렸기도 했겠죠. 그래서 혈압약 쪼개기 청구가 이런 경우가 미진료 청구죠. 그 다음에 주사제 아까 증량 청구 뭐 그것도 이제 인데 또 하나가 그 방사선 증량 청구라고 손 양쪽을 찍었는데 한 번만 찍기 때문에 그거가 그것도 미진료 청구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방사선 그 증량 청구도 해당이 되고요. 그 증량 청구도 해당이 되는데 그거가 지금 저희들이 그 회원분들한테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적은데 그걸 좀 법정으로 좀 싸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왜냐면 그게 그 판독은 한쪽은 두 쪽을 다 하는 거잖아요. 판독력 3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고 뭐 해서 좀 선례를 남기자. 또 이게 허위 청구가 아니고 부당 청구로 좀 하나 승소를 해놓으면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다들 포기를 하시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이중 청구고요. 그 다음에 처방 전 대리 수령. 요즘 이거 최근 실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는 그 허위고 일부는 지금 부당 청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전 이게 그 대리 처방이죠. 구비서류 주정 위반했다. 그리고 또 영산진단료 아까 판독이 안 돼 있으면 판독지나 또는 판독을 안 해놨으면 그것도 금액을 위반했다. 그리고 임의비급여 그 검사를 내고 그 비급여 그 동의서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그이고요. 또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했거나 만성질환 관리료 요즘 이제 이거 고혈압하고 당뇨 이거가 금액이 큽니다.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의료급여 환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 실사 내용들입니다. 또 신경과 신경학적 검사 청구나 치매약물 급여 기준 위반 아까 방사선 증량 청구 요즘은 검진 당일 대장 내시경을 계속 손을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회원분들을 그 설득이 아니라 회원분들한테 대응을 잘하게 해서 요즘 또 좀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오는 경우는 나중에 저희에게 민원을 넣어주시면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겠고요. 검진 시 이제 복부 초음파도 요즘 그 많이 하는 곳이 지금 타겟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분석 심사가 우리가 되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검진 시 진찰료 청구나 처방전 없는 청구요. 그래서 그 검진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검진 후 설명은 진찰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설명할 때는요. 그거 외에 다른 거를 그 진찰을 했다 하면은 추가로 했다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방전 없이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지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료 이것도 요즘 계속 나오는 실사 내용들입니다. 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뭐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뭐 국민건강보험법 41조 뭐 업무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뭐 이런 거는 그 제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급여 이중 청구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바쁘면 이거 사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데 허위 청구 사항이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선생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자 이게 표는 그 X축, Y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부당 비율이 있죠. 부당 비율. 그래서 아침에 그 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비급여를 많이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피부 미용 선생님들이 잘못 오면 부당 비율이 엄청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진료를 적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그 의료보험 청구액분의 부담 금액이다 보니까 여기 이 퍼센트에서 부담 비율 퍼센트에서 의외로 높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월 평균 부담 금액은 이제 그 부담 금액을 월로 나눈 거죠. 뭐 6개월이냐 36개월이냐 뭐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나누면 그 금액이 나오면 X축 Y축이 만나는 점에서 영업정지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 30일을 초과해서 50일까지는 4배입니다. 그러면 4배라는 게 뭐냐면 과징금으로 내가 나는 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내면 되는데요. 이 4배의 원래 금액 하나에서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X축, Y축 부는 요령은 그거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이쪽입니다. 예전하고 이게 좀 표가 더 세분이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좀 불리하지 않나 했는데 보니까 더 이렇게 이게 월 평균 부담 금액도 올라갔고요. 40만 원에서 8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날짜도 좀 줄이고 해서 저희 쪽에 좀 유리하다. 좀 뭐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 건 있지만 좀 유리하게 바뀌어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바뀐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를 선택할 거냐, 과징금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때 이게 알아야 될 사항이 이게 선택 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법정 소송으로 갔는데 그 업무정지를 택한 선생님은 이 승소에도 업무정지가 왜냐면 1심에서 지면 바로 업무정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돌려받지를 못하죠. 근데 과징금은 돌려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잘 고민을 해서 이게 잘 변경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과징금을 먼저 그 선택을 좀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청구도 이게 몇 개월을 면허 정지를 할 건지도 이렇게 X축, Y축으로 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50만 원인데 그러면은 750만 원 아니니까 형사 고발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도 아침에 그 강의에서도 얘기하시는데 허위 청구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걸 잘못 해석해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면은 똑같이 그냥 한 건이라도 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 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냐 해서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형사 고발은 75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위반 사실 공표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중으로 이제 되고요. 무면허 의료 행위는 아침에 잘 해가지고요. EKG 임상병리사가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엑스레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골밀도 검사는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마귀를 간호조무사가 빼도 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뺐다라고 얘기보다 이거 해도 되지 않느냐고
간호조무사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휘감독이라는 게 결론은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을 내가 간호조무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해진 간호사들이 교육하는 시간이 간호조무사가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뭐더라 그 그냥 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경기도의사의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 기간 활용 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근로계약서 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그 지난 관계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분리청구 뭐 4대 중증질환 환자 뭐 분리청구 방법이랑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올려놓을 생각이니까요. 나중에 그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여기 그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회원 서비스 공지사항에서 신규 개설 기간 활용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의사의 회원분들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지사항은 그 로그인이 필요해서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